배낭 메고 전 세계에 다녀왔습니다. 이동학의 배낭 메고 세계 뉴스. 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습격하기 직전에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시민운동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와 뉴스를 통해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이번 주 미국 흑인층에서 기록적인 사전 투표를 했다. 네. 트럼프의 재선을 막자.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흑인층이. 그렇습니다. 그럼 흑인층이 유독 이렇게 그럼 결집하는 겁니까? 네, 그 흑인들이 사전 투표를 위해서 긴 줄 서기를 마다하지 않고, 예. 네, 그 다음에 오바마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러니한 거는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파가 결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수치로 보면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네. 수치로 보면 지금 3천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요. 예. 예, 예년에 비해서 4년 전에 한 700만 명 정도 네. 했다고 해요. 예. 예. 훨씬 많은 수치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뭐 달갑지는 않겠죠. 근데 네. 겉으로 볼 때는 뭐 숨어 있는 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책 기조 이렇게 대놓고 흑인들이나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이제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고 실제로 최근에 이 여성들이 뉴욕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트럼프 반대 시위를 하기도 하고 여성들이요. 예. 예, 그리고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이런 분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 예,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런 결집의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를테면 인종주의적인 네.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네. 발언도 있었고 또 뭐 네. 남녀차별적인 발언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 결국 이제 반대파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좌파, 자신의 파를 좀 모으기 위한 발언이었을 텐데 네.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양상이 좀 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자기가 말의 세기를 좀 더 세게 하다 보니까 네. 반대파가 오히려 더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제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미국을 두 차례 방문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흑인 분들, 히스패닉 분들 이렇게 넘어와 계신 분들 많이 인터뷰했는데 제가 도심 속을 이렇게 골목길을 걷다가 주삿바늘을 이렇게 자기 팔뚝에 꽂고 있는 사람도 보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뭐 도심 속에 집이 없으니까 노숙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대부분 다 주로 흑인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백인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류 중에서. 그리고 특히 그 이제 흑인 분들께서 이번에 투표에 이렇게 결집하게 된 이유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 왜 그러냐면 이 흑인이 백인보다 코로나 감염 확률이 지금 2배. 그 다음에 입원할 확률이 5배, 사망 가능성 2배. 이것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살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현지에서 가보니까 이게 어떤 대학에서 버지니아 대학 연구진에서 왜 그런가를 조사해 봤더니 대중교통을 흑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대요. 백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높고 저 역시 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타봤는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뭔가 2등 국민, 3등 국민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여실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끼리 또 싸우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은 뭐 거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뭐 트럼프 얘기 좀 할게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아까 대통령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단순히 어떤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남녀차별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그 뭐 반중국적인 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뭐 우한 테레미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보면
화합보다는 갈등, 대립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빚어내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네. 했었고 그런 행보를 보였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 내부에서는 예. 적을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민자를 네. 탓하면서 이민자를 적으로 규정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을 도모한다든지 예. 혹은 전체의 이 지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거죠. 네네. 최근에도 실제로 시리아, 예멘 이런 네.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마구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예, 예.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까지 언급해가면서 외부의 적을 명확하게 해두고 예. 그들을 폭격하는 말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의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함에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계속해서 양분되어 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최근에 이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총기가 4년 전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 한 50만 정 정도 팔렸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살아야만 한다. 네네. 이런 갈등이 격화되고 이러면 본인이 본인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재까지는 8만 정 이상이 더 팔린 것으로 58만 정이 지금 총기류가 팔린 아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이 나라는 총기의 나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 개인이 아무래도 개인을 이제 수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역사의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보면 그 미국에서 뭐 볼링 컬럼바니였나 이런 것도 있었고 네네네네. 그 여러 가지 뭐 다큐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총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미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발생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뭐 총기 난사 사건도 계속 이제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만 뭐 이 워낙 이제 정치인들이 그쪽에 스폰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지니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써 2007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그게? 예, 그때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뭐 당시 알려졌었죠. 뭐 재미 한국인 1.5세가 또 범인으로 나타났었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향후에 그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바이든의 당선 이 중에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어떻습니까? 미국을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금 현재 이제 자국 중심주의의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해진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좀 바이든의 당선이 될 경우에는 미국의 원래 기조였던 다자주의 외교 형태로 좀 더 발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한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이후에 나타난 변화예요. 하나는 뭐냐면 파리 기후 협정 탈퇴를 했죠. 근데 바이든이 되면 재가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7월 달에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결정했어요. 그렇죠. 이게 과정이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1년 7월 달에 최종 승인이 되는 건데 이것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이 된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 이란과의 핵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자존심을 많이 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트럼프에 대한 불만도 여기에서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대응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전 세계적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때 그 중동 쪽의 분쟁도 또 이게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전선을 많이 만들었죠. 이를테면 거기서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제 텔아비브에 있는데 그거는 예루살렘으로 또 옮겼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또 국제적 분쟁을 계속 만들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만 거세게 항의하다가 또 뭐 사망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현지 분석은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는 또 원래대로 회귀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냥 트럼프가 그렇게 기조를 정해놓은 것대로 편한 건 그냥 그대로 가고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자,
근데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또 네.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트럼프가 할 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전보다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효과가 분명히 한반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뭐 세계 여러 나라 네. 어떤 여러 가지 판도가 달라질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른 것들도 뭐 별로 들 수 있을까요? 살짝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네네. 굉장히 주의 깊게 특히 볼 중국 관계가. 포인트입니다. 예. 중국의 경우는 어제자로 예.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로 집계됐는데 네. 이게 코로나가 터진 직후 1분기에 마이너스 6.8%였습니다. 예. 성장률이. 그런데 2분기에 3.2% 성장으로 급반등했고요. 네. 이제 3분기에 지금 나온 게 4.9% 거의 5% 가까이 했는데 지난해 작년으로 따진다면 거의 6% 정도 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의 수준을 거의 따라잡은 겁니다. 중국은 거의 이제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미국은 표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과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 네네. 세계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110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그중에 5분의 1의 사망자가 미국입니다. 예. 세계 최대의 사망자 22만 명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많은 수가 흑인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소득층이나 이제 저소득층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갈 거냐, 이제 국제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해 갈 거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중국과의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 역시도 이 무역 전쟁의 여파를 계속해서 입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의 특히 여파가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 예. 계속해서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정치 분석 기관들의 이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나왔는데 바이든의 경우는 전체가 선거인단 수가 538명이에요. 네. 그 중에 이제 바이든이 226명 예. 선거인단 수를 확보했고 네. 트럼프의 경우는 125명을 확보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보다 2배 정도 확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의 당선을 좀 더 점치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4년 전에도 힐러리가 많이 앞서다가 그렇죠. 예, 이렇게 패배를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숨어있는 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과거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났었던 표보다 수치보다 좀 더 많은 표차가 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는 곳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지지율 그래프를 보더니 이 상황이면 이전 대선과 네. 거의 또 흡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최대 표차가 뭐 이렇게 지금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11%, 네. 최소로 나오는 것은 7%, 네. 과거에는 4%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뒤집었던 건데 사실 그 수치보다 지금 현재 7%, 11%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바이든 측에서는 조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계속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뭐 예. 대선 치면은 뭐 미국 떠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아주 극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를 여행한 시민운동가 쓰레기센터 이동학 대표였습니다.